슬더슬 같은 카드를 이용한 덱빌드 로그라이크 게임 중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 중 하나인 몬스터 트레인 2인데요. 이 게임은 장르가 좀 달라요. 슬더슬은 매판 이제 여러 빌드 중 상황에 맞게 어떤 걸 써볼까 하는 쫄깃한 맛이 있는 게임이라면, 몬스터 트레인 2 같은 경우에는 슬더슬처럼 뭐 전사, 도적 뭐 이런 캐릭터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주 캐릭과 부 캐릭 개념으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몬스터 트레인 2에는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A라는 종족과 B라는 종족을 고르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 종족마다 나오는 카드와 뭐 패시브, 유물 등등 이런 것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A 종족과 B 종족을 같이 쓰면서 시너지를 맞추는 재미가 굉장해요. 게임의 기본 구조는 3층으로 된 열차를 방어하는데요. 1층으로 처음 적이 등장 후 한 턴을 넘기면 2층으로, 2층에서도 다음 턴이면 3층으로, 그 다음 턴에는 적들이 열차 핵에 도달하면 열차 핵이 피해를 입고 핵의 HP가 0이 되면 패배, 또는 이제 열차 핵을 지키면 승리하는 식이에요. 열차 핵도 하나의 핵만 있는 게 아니고 종족 개념으로 특정 시너지를 주는 핵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핵은 턴마다 조금씩 회복을 한다든지, 뭐 어떤 핵은 절반의 HP만 보유하지만 뭐 강력한 버프를 준다든지, 핵도 종족과 시너지가 나는 구조라 이 또한 선택의 재미가 있어요. 플레이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택을 해요. 어떤 종족과 어떤 종족을 조합해볼까? 그리고 각 종족의 두 명의 영웅 중 어떤 영웅을 데려가볼까? 그리고 열차의 핵은 어떤 걸 조합해볼까? 이렇게 시작부터 많은 선택을 하는데, 플레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직관적이고 복잡하고 불쾌한 게 아닌 처음 선택이 재밌어요. 처음 시작을 하면 각 종족의 레벨이 낮아 영웅도 한 명씩이지만, 특정 종족을 플레이할수록 그 종족의 레벨이 올라 카드나 유물도 해금되고 영웅도 한 명 더 해금돼요. 특정 종족을 하면 할수록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플레이 해볼게요. 이 주요 클랜은 어떤 개념이냐면, 게임 시작하면 처음 기본적으로 영웅 하나랑 뭐 카드가 여러 장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카드들을 주요 클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동맹 클랜, 동맹 클랜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뭐 보상이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랜이에요. 클랜마다 영웅이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주요 클랜을 화로의 후예로 들 수도 있고요. 동맹을 추방자로. 얘네도 두 명이 있죠. 맞을 때마다 용기 효과가 있는 영웅이 있기 때문에 뭐 HP를 늘려주는 장비를 껴주면 아무래도 좋겠죠. 시련은 끄고 시작. 배치. 각 층에 배치한 전열학원 용기 2획득, 이 유물 효과예요. 용기를 2씩 다 얻었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욕망 5짜리 패시브와 선 시작 시 가지고 있던 100골드마다 15, 골드가 300원 있으면 플러스 45 공격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카드죠. 네. 그리고 유닛을 강화. 유닛을 업그레이드해 욕망 3 효과. 유닛을 업그레이드해서 골드를 뜯어내는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티타나이트, 이제 이런 거 옵션을 보면 티타나이트 받는 피해가 절반으로 감소, 이런 카드를 껴주면 괜찮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버티고, 골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좋으니까. 하지만 지금 100골드가 없기 때문에 욕망 효과, 또 욕망 효과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욕망이 8이 돼요. 공격할 때마다 8골드씩 돈을 뜯어내는 걸 이죠. 이렇게 카드를 강화했으면 시작. 이거를 끼고 쓸 수 있는 거 실현. 네, 끄겠습니다.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도 올라가봤자 뭐 얘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2를 채우죠. 3코짜리를 무리해서 써서. 그리고 최종 웨이브 1코짜리 알려주고, 용기 한번, 용기 한번. (120골드에서) 이런 식으로 120골드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돈을 벌죠. 40원. 왼쪽을 가건 오른쪽 가건 선택 가능. 여긴 지금 화로의 잔재, HP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만피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을 랜덤 보상 씨앗 9위를 도모하죠. 아, 화로 HP 10을 까고 전투를 한번 하면 비료를 주는 거래요. 그러면 비료를 주죠. 바로 이후에 소환 제보 하나당 공격력과 HP 증가, 욕망 돈 뜯어다니죠. 이런 경우는 뭐 제보를 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좋고, 돈 뜯어내는 카드도 좋고. 왜냐면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달걀 3개짜리, 얘는 달걀 하나짜리, 그리고 현재 지금 얘를 소환하면 이 지금 제보가 2개 있는 상황에서 40, 55짜리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긴 하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신석이라 용기 달아주죠. 강한 카드를 위해. 진행. 보스, 중보스. 제보가 2개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얘를 소환하면 30, 35에서 58, 55. 굉장히 강하죠. 여기까지. 그리고 골드 달걀을 꽉 채웠죠. 이동을 할 때마다 용기가 1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최종 웨이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뭐 디버프를 좀이라도 줘서 필요를 좀 더 갖고. 그렇지. 턴종료. 그래서 다음 점에 좀 묻혀주고 이왕 끝나는 거. 그리고 카드가 이거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화로가 잡아줘야 돼요. 다행히 잡았어요. 근데 화로 피가 1 남았네요. 선당 하나하나 올려주고, 화로가, 그리고 한 장 더 뽑는다. 각 층마다 달걀판이 2 늘어난다. 달걀판을 위해서 보관. 완전히 성장한 식물. 좋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 종료 시 영웅 외 카드를, 한마디로 남은 카드를 복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드를 이제 2배로 불린다는 거예요. 안 쓴 카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더 자라나게 둔다. 더 불안정한 유물. 뭐 처음이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죠. 화로 체력이 10 잃는다. 전투 한번. 묘목에 비료를 주지 않는다. 화로 체력이 17밖에 없지만 뭐 한번 도전. 왼쪽과 오른쪽 골드 유물, 무작위 선택 유물, 주문 강화, 추방자, 화로 체력. 이럴 때는 화로의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왼쪽.
영웅 업그레이드. 보복 2단계를 하느냐, 그냥 보복은 1단계인데 이동할 때마다 용기 효과를 얻느냐. 2단계 뭐 그거 해보죠. 1단계 1단계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먼저 그리고 하루 회복, 시련 끄고 전투 의식. 제보가 4예요. 조금 하나 더 쌓였죠. 제보 하나 딱 그러면 더 세요. 디버프 디버프 그리고 용기 효과. (399원에서) 때린 데마다 골드가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킵. 길렀던 식물이 과도하게 자랐지만 매턴 처음 사용한 영웅의 카드를 영구히 복사합니다. 굉장히 좋죠. 영웅 외 카드 영구히 복사. 영웅을 한번 써요. 그리고 이 카드를, 아니면 이 카드를 넣으면 복사돼서 이렇게 한 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은 2열에는 이런 녀석이, 더 강력해진 녀석이 나오죠. 1코 무기. 이런 경우는 영창 때문에 버프를 주지만 어간군이 약해져요. 그 이유는 이 영창. 주문 카드를 내가 쓸 때마다 수액 효과. 수액은 스택당 마이너스 공격력 2.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네요. 뭐 무난하게 끝나겠네요. 이런 경우는 아쉬우니 제보를 샀습니다. 버퍼가 계속 쌓이죠. 버퍼 둘의 보스. 하지만 보스가 지금 스택도 쌓였고 피가 거의 뭐 많이 까였죠? 맞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이동 한번, 그리고 복사된 걸로 또 이동 한번. 굉장히 편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굳이 이거 보상 안 받고 편하게 게임을 진행하시는 걸 뭐 추천드리는데,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받는 것도 보여드리기 때문에 받을게요. 회수 누르면 이런 보상들을 줘요. 아군 인색에 장착하면 드래곤과 해처링이 공격 증가, 카드 업그레이드 횟수만큼 유닛이 늘어나죠. 세 번째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심연 평강석. 보상을 2개나 주죠. 하지만 이게 0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들이 좀 약해진 카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제보가 없어요. 제보가 없기 때문에 좀 카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웅, 그리고 골드마다 공격력, 그리고 보복 효과, 골드. 이게 지금 제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복, 그리고 아시오니, 골드. 골드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최종 웨이브. 비록 영웅은 없지만 참네요. 그럴 땐 제보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이득이죠. 골드도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 2층은 버리고요. 3층에 몰빵. 디버프. 비록 3층까지 왔지만 뭐 잡긴 했어요. 유물 제공은 했고요. 뭐 갱신, 예를 들어서 갱신을 한번 하면 리필이 돼요. 진행. 보스 2개씩. 일단 몸빵 2층에 하나, 합사되어 있는 몸빵을 1층에, 그리고 헬이 죽지만 않으면 계속 이제 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굉장히 세질 거예요, 뒤로 갈수록. 마지막 라운드. 펠이 죽지만 보스도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신경 쓰면 돼요.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장비 하나 껴주고, 효과는 안 보겠죠. 그러면 돈이 683골드. 하지만 좀 탐욕이 있는 친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안 쌓입니다. 펠은 죽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총 9라운드고요. 이렇게 하면 한 번 깨는 거예요. 아마 처음 하시게 되면 뭐 카드가 다 해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판 한 판 하다 보면 뭐 한 중간까지만 가더라도 개방되는 게 많이 있어요. 유물도 있고 카드도 있고 뭐 종족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시다 보면 뭐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